안녕하세요.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제가 원래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공원이 있어서 운동을 가는데, 그렇다고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었어요. 굳이 따지자면 운동을 싫어한다는 게 더 가까운 쪽이었죠. 그런데도 아침에 제가 운동을 하게 된 이유는 한 5년 전쯤부터 제 몸에 이상이 생긴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상이냐 하면 몸이 뜨거워져도 이 땀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사는 인도 뉴델리 쪽이 3월에는 30도, 4월에는 40도, 5월에는 50도까지 가고 10월까지는 계속 에어컨을 사용하거든요. 이 에어컨 없이는 생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 온종일 에어컨을 틀어놓고 살게 되는 거죠. 또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밖에서는 활동이 거의 없고요. 게다가 제가 어디 출근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온종일 에어컨을 맞으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 땀샘이 막혀버린 겁니다. 얼핏 땀이 안 나면 편하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자려고 누우니 온몸이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땀을 내려고 운동을 했지만 땀은 안 나고 그냥 몸만 뜨거워지는 거죠. 가장 힘들었던 게 코로나 때였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어딜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 모든 문 앞에 체온 검사기가 있잖아요. 이 밖에 있다가 어딜 들어가려고만 하면 이 땀이 안 나니까 몸이 또 이마가 식지 않아서 삐삐 소리가 나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 코로나 때 한국에 잠시 피신해 있을 때 땀복을 사서 정말 미친 듯이 운동을 했어요. 아무리 운동을 해도 겨드랑이 정도에만 땀이 좀 나고 이마에는 땀이 안 나서 힘들었는데 이 한국에 장마철이 되자 습도가 높아지니까 그제서야 땀이 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몸에 땀이 나니까 정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인도는 겨울만 되면 공기가 지구에서 가장 안 좋습니다. 보통 중국이 대기질이 안 좋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중국은 정말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인도의 겨울 공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합니다. 여름엔 바람도 잘 불고 비도 오고 해서 괜찮은데 10월 말부턴 이쪽에 바람도 없고 또 화전이라고 하죠. 수확한 밭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 날씨가 또 쌀쌀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난방으로 불을 피우거든요. 이 바람이 없으니 이 나쁜 공기가 어디 가지도 못하고 끔찍한 스모그가 됩니다. 밖에 나가면 눈이 따가울 지경이라서 운동은 포기하고 그냥 아침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매일 하던 운동을 하지 못하고 있자니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공기가 겨울이 지날 때까지
계속 안 좋을 텐데 계속 운동을 안 하면 또 땀샘이 막혀버리면 어쩌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걱정해야 될 건 땀샘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아닐까 하는 불안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대인관계라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이번 여름에 한국에서 한 2-5달 있다가 인도로 돌아온 이후엔 다시 가족 이외에는 만나는 사람이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이 사람을 대하는 것인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인간에게 있어 타인에 대한 이해란 어차피 불가능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그게 어려서부터 말과 문자 때문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아닙니다만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어떤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선 어쨌든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나의 마음을,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아주 깊은 회의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10대엔 그런 자신만의 세계 같은 게 있잖아요. 누가 날 이해하겠어, 이런. 저는 특히 그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났어요. 뭔 말만 하면 넌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왜 그렇게 너밖에 모르냐, 이기적이다, 염세적이다. 그러면 또 전 지지 않고, 이기적인 게 왜 나쁜 거냐, 사람이란 원래 이기적인 존재다. 선생님들이 저주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선생님들은 어쩜 그렇게 학생들에게 저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전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넌 인간이 글러먹었다. 너 잘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많이 자기는 했는데 그때는 다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왜 잠을 자냐고 하면 졸려서 잤다. 너 너무 졸린데 어쩌란 말이냐. 나름의 이유는 설명하기도 좀 구차하고 이해해줄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생각해보면 스스로도 부끄러운 지점이 많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점들 때문에 전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전화를 걸어서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 친구는 넌 왜 전화를 걸어서 말을 안 하냐고 짜증을 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을 해도 제 마음을 적절하게 전달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애한테는 그렇다고 치고 평소에 친구들하고 이런 어떤 대화를 나눌 때에도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러다 한 5분만 지나면 생각이 바뀌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냥 닥치고 있는 편이 좋겠구나 하는 결론에 이른 거죠.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군대에 있을 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면회를 오셨어요. 아버지가 오셔서 좀 반가워서 이제 면회실에 나가서
아버지가 사오신 통닭이랑 콜라를 먹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아버지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넌 아버지가 멀리서 면회를 왔는데 왜 한마디를 안 하냐고. 그래서 저도 같이 화를 냈죠. 무슨 말이 필요하냐고.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화가 나서 아니 말을 해야지, 대화를 해야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잘 지내고 있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알지 않냐고. 그리고 나서 한 1년은 또 아버지와 말을 안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아버지랑만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사람들하고도 거의 말을 안 하고 지냈어요. 누군가와 대화를 해도 뭐랄까 그냥 좀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게 좀 변화가 있었던 건 제가 교회에 다시 다니면서부터였어요. 그때 제가 좀 심적으로 어려웠던 시기가 있어서 교회를 좀 열심히 다녔거든요. 신앙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갔던 경험이 있으면 좀 이런 우울이 찾아오면 교회에 나가게 돼요. 상황이 더 어려우면 더 자주 나가게 되고, 한 30대 초반에 서울에서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크니까 팀을 나눠줘요. 20명, 30명씩 예배가 끝나면 그 팀이 모여서 같이 간식도 먹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사람이 20명씩 되면은 거기서도 또 이제 소모임을 나눠줘요. 한 4명, 5명씩. 그럼 거기에 이제 리더가 있고 부리더가 있고 이런데, 이 친구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대학생도 있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모여서 카페 같은 데 가서 그 주에 있었던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럽니다. 처음엔 그게 정말 죽도록 싫어서 예배를 마치면 말도 안 하고 도망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잡혀서 얘기도 하고 하다 보면 말하기 싫으니까 맨날 똑같다. 회사 가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좀 놀다 자고 다음날 또 출근하고, 그럼 다음 주에 또 물어봐요. 어젠 뭐 했는지, 영화를 봤다고 하면 뭘 봤는지, 재밌었는지, 그런 시시콜콜한 걸 악의 없이 물어봐요. 알잖아요. 이게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지. 얘네들이 심심하면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얘네가 무슨 보고서를 써서 어디 제출을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도 한마디 두마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말이 한마디씩 늘고 지금 나의 어려움도 조금씩 얘기하게 되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런 저의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줘요. 정말 유심히 들어주고, 또 며칠 있다가 문자도 주고 전화도 주고 그래요. 문득 생각이 났다. 그 문제는 잘 해결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속에도 어떤 그런 베리어가 해제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인간이란 다 나처럼 못돼 처먹은 게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 친구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정말 애쓰고 있구나.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란 인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그에게 혹은 그녀에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전할 용기와 의지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여자애에게 너한테 관심이 있다, 좋아한다는 말을 할 용기가 없었으니까 말을 못했던 거예요. 면회를 온 아버지에게 아버지, 멀리 와주셔서 고마워요. 통닭이 참 맛있네요. 그런 말이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거죠. 뭐 그렇다고 인간이란 게 그렇게 확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서 아직도 대인관계에는 큰 어려움이 있고, 어느 쪽이냐 하면 역시 아직도 인간을 크게 신뢰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게 인류 보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개인의 설명하는 걸 귀찮아하는 태도와 노력의 부재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만 해도 어디인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 후로는 좀 수다쟁이가 된 측면도 있지만 예전에 비한다면 그래도 좀 성장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들어요. 덕분에 길에서 만나다나 진눈깨비 소년 같은 만화를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인간 교류의 땀샘이 막히기 전에 누굴 좀 만나야겠는데 아는 사람은 없고, 오늘은 진소클럽에 보이스룸이라도 열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 길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아서 미안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굿나잇 혹은 굿모닝입니다.